이번 비디오에서는 논문 한 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 논문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요. 쓱 보고서 이렇게 읽는 거는 경우에 따라 그렇게 읽어야 될 논문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논문들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중요한 논문들은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자의 의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한번 이 논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근데 사실 모든 논문을, 그러니까 주어진 논문을 그렇게 한 줄 한 줄 이해한다는 게 전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릴레이트 워크까지 가면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논문은 아니지만 내가 관심 있게 보는 논문은, 나의 연구와 상관 있는 논문들은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를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 꼭 필요한 논문들은 한 줄 한 줄 다 이해를 하시고, 어떨 땐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슬쩍 볼 거라든지, 아주 중요한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진짜 그냥 쑥 훑어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근데 모든 논문을 대강대강 본다,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노멀 데이터만 있을 때 이제 비정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좀 확대 해석하면 아주 평온한 지하철 동영상만 있을 때 지하철에 어떤 위기 상황이 나온 걸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름이 RAPP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제목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자가 제목을 줄 때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왜 저자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떨 때는 논문 제목만 보고는 모르죠. 왜냐하면 어떤 그 깊은 뜻을 알려면 중간까지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논문 제목을 보고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우선 novelty detection 어떻게 하는 거냐면 with reconstruction along projection pathway, 프로젝션 패스웨이를 따라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프로젝션 패스웨이가 뭐지? 생각이 드셔야죠. 프로젝션 패스웨이. 패스웨이야 길이라고 치면 프로젝션은 뭐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리컨스트럭션은 벌써 감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논문을 읽다가 이 두 개의 질문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겠죠.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논문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자가 엉뚱한 제목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트를 한번 보면, 자, RAPP를 제안하는데, 이건 새로운 방법이고, 노블 디텍션 중에 새로운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Hidden Space Activation Value, Deep Autoencoder의 Hidden Space Activation Value를 사용하는,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했었죠.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그러니까 오토엔코더라는 게 이런 느낌의 거죠. 그렇죠?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데 두 개가 유사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토엔코더, 딥 오토엔코더가 저런 거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히든 액티베이션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정확히 명시 안 돼 있지만 왼쪽 건데요. 여기 요걸 수도 있죠.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히든 액티베이션, 중간에 있는 뉴런들의 어떤 액티베이션 밸류를 이용하는 노벨티 디텍션 방법을 만든다라는 거죠. 프리사이슬리,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인풋과 오토 인코더의 리컨스트럭션을 비교하는데, 인풋 스페이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히든 스페이스에서도 한다 한 거죠. 자, 오토엔코더가 있으면 자, 얘가 들어가서 엑셋이 나오는데 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어떤 식으로 인코딩돼서 뭔가 있겠죠? 인코딩 거 갖고서 이제 디코딩해서 복원이 되는 건데 얘가 원래 트레이닝 셋에서 있었던 뭐 정상적인 범주의 애들이라고 치면 이 과정이 뭐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작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트레이닝 샘플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얘랑 차이가 클 거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노멀 디텍션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압축과 인코딩과 디코딩이 과정 거쳐서 원복이 잘 되면 원상복귀가 잘 되면 걔는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샘플에 포함됐던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트레이닝 샘플에 포함되지 않은 어노멀리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풋 스페이스에서 하는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호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던데 그것만 아니라 자 여기에서도 비교를 하겠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신다면 Reconstruction along Projection Pathway 이 Projection Pathway는 이건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왜 이게 프로젝션이냐? 프로젝션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프로젝션인 거죠. 그러니까 얘 어떤 게 있을 때 얘가 어떤 정상 샘플의 스페이스라면 거기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뭐 디멘전을 줄인다는 뉘앙스도 있고. 그러니까 요 서피스로 보내는 게 프로젝션 시키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프로젝션인 거죠. 프로젝션에 진행되는 그 경로를 따라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논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뭘 보이냐 하면 자 이제 흥미로운 걸 보이는데요. 뭘 보이냐 하면 리컨스트럭트 인풋을 그러니까 얘를 같은 오토엔코드 다시 넣으면 걔가 어떤 액티베이트된 밸류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걔가 뭐랑 같다? equivalent to corresponding reconstruction in hidden space given the original. 기네요. 자, 한번 다시. 자,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논문을 좀 뒤에다 읽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마음에 와닿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 얘기인 거죠. 복원됐는데 얘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트 인풋을 세임 오토엔코더에 다시 넣는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액티베이션 만들겠죠? 그렇죠? 그게 뭐랑 이퀴벌런트 하냐면 그러니까 corresponding recursive in the hidden space given the original input. 일단 뭐 뒤에 가야지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얘의 복원이 얘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명시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얘의 어떤 복원 형태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쯤 있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 있는 애의 뭐 복원 형태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비교, 얘와 얘의 비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단순히 얘와 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이게 하고 싶은 건데 이걸 못 해요. 뭐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못 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 리컨스트럭션 된 얘를 다시 넣어줘서 액티베이션을 계산하는 거고 걔를 원래 입력을 넣었을 때에 얘를 넣었을 때 액티베이션과 비교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컨스트럭트 된 걸 넣었을 때의 액티베이션 밸류가 뭐랑 이퀴벌런트 하냐 하면 이거에 리컨스트럭션 된 얘와 이퀴벌런트 하다는 걸 보이는 거죠. 상당히 압축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두 가지 매트릭을 제안하는데 왜냐하면 인풋 스페이스에서 비교하고 히든에서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트릭이냐 하면 히든 액티베이션 밸류를 그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정상에서 벗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여러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종합해서 그런 매트릭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쓴 실험을 통해서 뭘 했냐면 RAPP가 제안한 방법이 나벨티 디텍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뭐 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요. 자, 한번 인트로덕션 읽어볼까요? 인트로덕션. 자, 이 나벌티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냥 노멀 애들만 주어져 있을 때. 이 나벨티 디텍션이라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인데 데이터 샘플이 이게 지금 주어진 데이터 샘플이 아웃라이어인지 무슨 기준으로 내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 기준으로 아웃라이어인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쓸모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검출해야 될 애들이 굉장히 소수죠. 뭐 그러니 검출하고 싶은 거죠. 뭐 프로듈런트 트랜잭션, 비디오 서베일런스, 인트루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어한 일인 거죠. 뭐 병도 레어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뭐 기계 고장 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출하려는 상황이 레어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노말리, 나벨 디텍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자 어떻게 한다? 최근에는 딥 오토 인코더와 그거의 변형들이 아웃스탠딩한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컴플렉스 데이터를 이제 인코딩 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딥 오토 인코더 걔네들이 이제 차원 축소 굉장히 컴팩트한 리프레젠트를 만드는데 이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걔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굉장히 파퓰러 매트릭으로 나벨티 디텍션 하기 위한 파퓰러 매트릭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x랑 x 해시랑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리미테이션이 있죠. 어떤 거냐면 양 끝에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입력이 뭐 여기 이미지라면 이미지 스페이스에서만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딥 온토 인코더 뭔가 여기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내부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건데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충분히 못 쓰냐 하면 hierarchical representation in hidden space.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100일 수 있는데 밖에서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요 패러그래프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novelty detec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의 한계 개선돼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패러그래프마다 이제 뭐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얘기를 하려고 하네. 이 논문에서는 RAPP를 제안하는데 RAPP가 뭐죠? 자, 새로운 메소드, novelty detection 하는 새로운 메소드인데 hidden activation value를 뭐에 추가해서 input value 이렇게 되네요. 자, 보면 their autoencoder reconstruction value와 input value. 그러니까 여기 한 세트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hidden activation value.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뭐 앱스트랙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게 논문의 주된 내용인 거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는 아주 전통적이라기보다는 뭐 원래 쓰던 방법인 거고. 요게 어떻게 할지가 이슈인 거고 그걸 위해서 새로운 매트릭까지 만든 거죠. 자, 대부분의 이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는 novelty detection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수행하죠? 뭘 비교해서 수행하는데 인풋 데이터 표현이 좀 웃긴데요. 그 부분만 보면 자,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인풋 데이터 뭐 당연한 얘기죠.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를 비교해서 하죠. 근데 RAPP는 제한하는 방법은 그거를 이제 익스텐드 하는데 이거를 히든 스페이스까지 익스텐션을 하는 거, 익스텐드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까지 됐죠? 우선 이게 논문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앱스트랙트 나오고 인트로덕션에 나오고 프로포즈드 메소드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그 하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앱스트랙트 말 그대로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고 인트로덕션에서는 그거를 뭐 과거 방법들과 뭐 과거 방법들의 한계와 연관지어서 뭐 모티베이션과 함께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프로포즈 메소드에서 그걸 테크니컬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물론 이게 좀 섞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큰 틀에서 하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먼저 오리지널 인풋을 오토엔코드에 넣어서 히든 액티베이션 값들을 모은다. 비교하려니까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 된 인풋을 오토엔코드에 넣어서 그러니까 원본을 넣어서 액티베이션 값을 모으고 리컨스트럭션 된 값을 넣어서 또 액티베이션 얻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A셋, B셋을 얻는 건데 자, 이 과정에서는 뭐 리트레이닝이나 뭐 바꿔야 될 게 없는 거죠. 이거는 에디셔널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입력이 너벨티인지 아닌지, 어노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셋을 모아서 하는데 이 두 개의 셋을 A와 B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두 개의 매트릭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비교할 건지. 첫 번째 매트릭은 자,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러니까 두 개 차이인 거죠. 인풋과 히든 스페이스. 이 각각의 차이를 그냥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차이 리컨스트럭션을 어느 정도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더하기 전에. 자, 제한하는 방법은 원래 쓰던 어떤 리퀘스트 방법하고 똑같다. 어떻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관심 대상을 인풋 레이어, 그러니까 입력과 리컨스트된 결과에 대해만 한정한다면 원래 하던 방법하고 같다 얘기죠. 자, 뭐 이렇게 생각. 자,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 색깔이 좋지 않네요.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 할 건데, 만약에 얘와 얘만 한정을 한다면 뭐 예전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한하는 방법 요약이겠네요. 제한하는 방법 요약.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보다는 어떤 수학적인 정당성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보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뭘 보이냐면 액티베이션 밸류. 자, 뭘 보이냐 하면 x를 넣어서 xэт이 나왔는데 얘를 다시 넣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시 넣어서 요 지금 색칠한 부분이 그 얘기인 거죠. 오토엔코더에 리커스된 인풋을 넣어서 얻게 된 히든 액티베이션이 뭐랑 이퀴벌런트하다? corresponding reconstruction in the hidden space for the original input. 이게 저 앱스트릭스 했던 그 얘기인 거죠. 자, 지금 얘를 넣어서 얻게 된 얘랑 요걸로 해서 색깔 한번 줘가 좀 그려볼까요? 얘를 넣어서 한 액티베이션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넣어서 얻은 액티베이션의 리컨스트럭션이 뭐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거는 액티베이션 밸류 히든 스페이스 리컨스트된 값을 넣어서 얻게 된 요게 요 색깔인 거죠. 요 색깔. 이 뭐랑 이퀴벌런트하다? 리컨스트된 히든 스페이스 오리지널 인풋에 대해서 히든 스페이스에서의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저 그림으로 치면 얘랑 이 이퀴벌런트 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데 이게 힘들면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안하는 방법인 거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뭔지가 이제 쭉 나오겠죠. 후자를 hidden reconstruction of the input. 그러니까 인풋의 후자 아니면 어떻게 되죠? 후자면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x햇이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돼 있는데 이거에 대응되는 리컨스트럭션 이게 있는데 얘를 히든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겠다. 인풋의 리컨스트럭션 맨 끝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히든 액티베이션의 리컨스트럭션을 히든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겠다. 저는 뭐 논문에 이런 것
것들 적어 놓죠.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구나. 패러그래프에서 처음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내추럴한 익스텐션이다. 그러니까 인풋을 리컨스트럭션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근데 문제는, 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도전이 있어야 해결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뭘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없냐 하면 히든 리컨스트럭션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돼서 얘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데 얘랑 얘는 명확한데 이 지금 그린 얘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딨죠? 왜냐하면 오토인코더는 이거와 이거가 같다라는 걸 목적 함수로 해서 트레이닝이 됐지 얘네가 같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도 넣지 않았죠. 어떤 이거를 할 정보가 여기 들어있긴 하겠지만 그게 뭐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내부가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어떤 제약 조건도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그런 제약 조건을 넣어서 뭐 새로 트레이닝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논문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도 있다라는 거죠. 자, 뭘 보인 거죠? 아까 하려고 했던 얘 두 개의 비교, 리컨스트럭션, 히든 리컨스트럭션의 비교는 얘를 다시 넣어서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능하다는 걸 보이면 뭐 뉴럴 네트워크 새로 트레이닝 이런 거 없이 이 제안하는 방법은 히든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원래 쓰던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함께 너블티 디텍션에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문장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뭐 이 어떤 경우는 이제 저자 의도가 잘 이제 안 온다는 경우에는 그조차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자 이제 실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실험 많이 했고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을 이제 보다 낫다. 자, 그 얘기인 거. 자, 컨트리뷰션. 이제 저자가 생각한 컨트리뷰션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히든 액티베이션 밸류를 사용하는 새로운 노벨티 디텍션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뭐 비교하는 방법도 그 노벨티의 어떤 양을 퀀터파이,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션 펑션도 제안을 한다. RAPP가 이게 리컨스트럭션 컨셉을 히든 스페이스까지 확장한 거다. 뭐 전 두 개가 경계가 뭔지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무튼 히든 액티베이션 밸류, 리컨스트럭션 된 인풋에 대한 히든 액티베이션 밸류가 오리지널 인풋의 히든 리컨스트럭션과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를 보인다. 그렇죠? 이게 어떤 제안한 방법의 어떤 정당성인 거죠. 여기서 제안한 방법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정당성인 거죠. 이건 뭐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방법이고 이건 정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성능에 관한 내용인 거네요. 자, 세 번째는 성능.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